자, 16번 볼까요? 바이오퓨얼, 생물연료인데 생물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뭐로부터 만든 겁니까? 옥수수입니다. CORN이에요.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생물연료를 사용한다는 것, 또 콩도 있네요.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생물연료는 보다 큰 환경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화석, 태우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쪽보다는, 자, 이제 뭐에 따르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록 생물연료 자체가 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내뿜기는 하지만 이 모두는 보다 큰 비용이 됩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그런 또 농토, 농장 등등의 파괴 측면에서는, 자, 기후변화라든지 또한 오일의 비용이 상승하는 등등의 그런 문제들 등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환경 친화적인 생물 연료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야자 오일이라든지 에탄올 등등, 바로 옥수수라든지, 역시 콘이 단어입니다.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로부터 이렇게 유래하게 된, 뽑게 된 그런 이런 것들과 같은 생물 연료, 이것은 한마디로 바로 환경 친화적이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일치하는 걸 찾으니까 4번의 에탄올은 환경 친화적인 그런 생물 연료의 하나라는 말은 명백하게 맞습니다. 나머지가 왜 틀린지 잠깐 봅시다. 자, 저는 이 이유는 제안을 했는데 모든 생물 연료 중에서 지금 사용되는, 질문 빼주세요. 현재 수송, 통신, 여기서는 교통이죠. 교통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는 모든 연료의 10%는 바로 생물 연료부터 나오더라. 2020년까지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게 된 겁니다. 제안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신흥 그런 세계 시장의 경우에는 또 이것이 가치가 1년에 수십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했는데, 자, 여기서 바로 1번부터 잠깐 참고하면은 생물 연료는요, 보다 높은 비용을 만들게 합니다. 바로 이 생물 연료 자체보다는, 여기서 화석 연료네요. 생물 다양성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맞죠. 자, 여기서는 틀렸죠. 반대가 되겠죠. 생물 연료가 오히려 로스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반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기후 변화는 이런 생물 연료의 그런 개발과는 상관없다 했는데, 관계가 없다 했는데 관계가 있죠. 다만 정도가 더 낮을 뿐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는 모든 유럽의 차량들, 여기서는 cars입니다. 차량들, 승용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트랜스포트, 운송, 통신에 그 교통에 해당되는 것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동차라든지 등등으로 다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아마도 4가지 방법들이 있더라. 동물들, 어떤 자리에 감금되거나 지역적으로 제한된 공간에 있는 동물들이 그들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방법이 4가지 있다는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니까 새로운 어떤 운동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를 위하여.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 운동이라든지 신체 단련 같은 등등. 그리고 동물들은 또한 그들의 어떤 환경의 어떤 복합성이나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키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므로써, 가령 많은 그런 육식 동물들의 경우 그들의 먹이를 가지고서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먹이를 가지고서 가지고 놉니다. 무료함을 달래고 단순을 달리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또 이거는 또 대신에 또 동물들은 그들의 반응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행동이 아닌 것은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는 질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답은 명백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내용을 잠깐 볼까요? 정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도한 성욕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떤 그들의 자극에 대한 반응의 어떤 그 다양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음식 같은 데 대한 자극적인 요소, 또 많은 동물들은요, 또 놀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발을 이렇게 내다 차거나 또는 계속 앞으로 나갔다가 또는 뒤로 물러나고 등등 먹이로부터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바로 먹기 전에 말이죠. 이러한 관찰, 이 세장이나 덫에 갇혀있는 confined spaces를 다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동물들의 경우에 이런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도 하여금 얼마나 아직 이런 종류의
그런 그 연구가 우리 인간의 행동에도 뭔가 비춰줄 수 있는 사항이 멀리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더라.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정답은 비교적 간단해서 2번 되겠고요. 1, 3, 4는 본문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소련의 몰락은 베트남에게 어떤 현실적인 실용적인 유용성을 부여해 주었는데 미국에 어떤 실용성일까요? 바로 결코 이제는 전쟁을 과거에 여기서는 보세요. 자, 48천이니까 여기서는 바로 48,000명입니다. 48,000명의 미군들이 사망하게 됐던 전쟁 동안에 결코 겪지 않았던 그런 오히려 실용적인 그런 유용성을 오히려 부여해 주더라. 그때 과정에는 베트남과 미국은 완전히 적국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은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자, 구소련의 붕괴가 바로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는데 동아시아에 여기까지 점을 찍고요. 미국이 필리핀으로부터 철수하고 또한 미군이 감축하게 된 것 뭐 때문에 냉전의 종료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적인 국내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등등의 내용이 또한 부분적으로 바로 이러한 권력의 공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보다 더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현실적인 상황보다는 착각.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은 공군 및 해군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즉 동아시아 지역의 스스로 입장을 강조하게 될 능력. 하지만 이러한 착각의 요소는 매우 강력한 것이고 중국은 또한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열중하고 있는데 권력의 공백을 메꾸려고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중국의 지역적인 야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마땅히 또한 경제적 그런 이 하나의 수출입 금지라든지 일정한 그 통지를 말하는데 이런 금지 내용을 해제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교적인 관계도 열고 바로 이렇게 개설하고 또한 동시에 경제적인 개혁, 베트남의 개혁의 명분도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베트남인들은 믿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이 미국의 어떤 사건이 베트남에 관련되면 관련될수록 더욱더 중국은 바로 억제되지 않겠는가, 단념하지 않겠는가, 베트남을 공격하는 일을 자 그래서 끊임없는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 이런 등등 끊임없는 위협과 두려움이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미국과 서로 평화롭게 강화하게 하고자 하는 그 장애 요소가 된다 해서 거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걸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권력의 공백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구소련의 해체 과정에 기인될 수 있는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맨 문두에서 두 번째는 냉전의 종료가 바로 미군의 그런 감소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런 논리가 여기 있었죠. 냉전. 그 다음 이제 중국은 끊임없이 위협이 된다는 말이 마지막에 있었죠. 하지만 네 번째 권력의 공백이 미국 경제를 어렵게 했다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어렵게 했다는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냉전의 상황에서 이전 더 이상 대결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굳이 그게 있을 필요가 없어서 나오게 되고 국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빠져나가게 됐다는 얘기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죠. 권력의 공백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는 19번에 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자,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의사결정 이 두 가지 모두 다 마땅히 보다 더 높은 차원, 유리한 고지로 이제는 가야 된다. 무엇에 관해서 뉴 알리안스의 미래에 관하여 냉철한 실용주의 이것이 이제는 우세하거나 지배해야 됩니다. 정서적인 감정적인 애착보다는 이곳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뉴 올리언스가 카트리나의 피해를 받았죠. 허리케인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에서 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트리나 피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기대하는 사람들은 뉴올리언스의 삶을 이기적으로 근시안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걸스리가 볼 때는 이전의 모습으로 뉴올리언스를 재건하려는 것의 필자의 시작은 여기는 시작이네 시각입니다. 시각은 부정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민들의 삶이 피폐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극으로 동시에 정서적 기타 비용 등등도 짊어지게 됐는데 가족들에 의해서 친구들 그리고 동료 시민들 전국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도 부담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또한 구조요원들의 경우는 그들의 삶을 바쳤고 건강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바로 위험한 그 상태에서 납세자들은 또한 그 피해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고 또한 앞으로도 마땅히 그렇게 다시 하게 될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자, 주거지역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이 무모한 그런 그 위험한 상황에 빠져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내용에서 4번 확인하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지문이 조금 길긴 한데요. 그 지문들을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자, 필자의 세우가 일치하는 게 뭐냐? 새로운 연구, 여기서 산부인과, 미국 산부인과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월요일자로 발간된 새로운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200mg을 섭취하는 또는 하루에 또 그 이상을 200mg이나 그 이상을 섭취하는 임산부의 경우 이 양은 또 동시에 커피로서는 10온스 정도의 양이고 또 차로서는 20온스의 양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을 섭취하는 임산부의 경우는 그들의 위험, 즉 이 자연유산의 위험을 2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교수인 사람인데 산부인과 및 그런 역학 분야의 교수,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대학입니다. 여기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런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주목하기를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더라.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박사는 말하기를 대부분의 자연유산의 경우는 사실은 염색체의 그런 변칙 상황으로부터 나오게 되더라. 비정상의 상황 또한 증거가 전혀 없더라. 카페인이 과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생각하는데 이때는 인용된 부분이니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주로 이렇더라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과도하게 이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지나치게 여러분들의 몸을 제로 상태로 거의 가까이 두는 거, 가령 임신할 경우라면은 바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냥 0%만큼 카페인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류는 결국은 성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초기에 임신의 상태가 그렇게도 취약하게 할 정도만큼 바로 조금 정도의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조금 정도라도 있으면 거기에 취약하고 영향을 받기 쉬울 만큼에 대한 대상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정도보다는 더 강하다고 했으니까 카페인 정도에 그렇게 허약하게 당하거나 영향을 받을 만큼 약하지는 않다. 이런 논리가 되겠고요. 그런 내용을 보고 문제풀이를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페인은 염색상의 비정상 상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스캐리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정할 수 있나요? 없죠. 좀 전에 우리가 물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일치하는 걸 묻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아직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조기 그런 그 임산부의 경우는 조산하는 임산부의 임산 상태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영향을 받기 쉽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몸을 제로 상태의 카페인으로 노출시켜야 된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대부분의 이런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바로 이것의 비정상 상태부터 나온다는 말은 정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핵심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는데 양해하시고요.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